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해드립니다. 영화로 만난 세계 임주리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네요. 올 한 해 되돌아보자면 정말 나라 밖에서도 무척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무척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질문인 건 알지만 국제문제 전문가 임주리 기자가 뽑는 딱 하나의 인상적인 사건 뭘로 꼽으시겠어요? 코로나는 제쳐두고. 네, 그건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요. 예. 가장 큰 일이었으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시대가 가고 예. 바이든 시대가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선 네. 뭐 국제적인 뉴스로는 그거밖에 없겠죠. 가장 컸던 것 인상적인 같아요. 것이요. 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 상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제목은요. 브렉시트는 끝났지만 혼란스러운 영국. 정말 이제 영국이 EU 유럽연합을 떠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라고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드디어 그 끝을 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이냐를 결정하는 미래관계 협상 합의를 본 건데요. 네. 이 협상은 지난 3월에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고생을 하다가 예. 극적 타결이 됐습니다. 네. 뭐 한때 노딜 브렉시트 아무런 합의 없이 그냥 끝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극적으로 합의가 되긴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브렉시트안이 영국 국민투표에서 통과한 지가 벌써 4년 네. 됐어요. 그동안 일어난 일들 무척 많은데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요. 네, 2016년 6월이죠. 벌써 네.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영국에서 브렉시트 안을 두고 국민투표가 열려서 예. 이게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을 때 네. 정말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충격이었죠. 네, 설마 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영국이 정말 EU를 떠난단 말이야 했었는데 EU와 헤어지는 일 역시 쉽지가 않았죠. 2017년 3월에 영국이 EU에 우리 진짜 나갈게 이렇게 통보를 하고 나서 네. 2년 동안 협상안을 마련해 보자고 했는데 머리를 싸매고 짜낸 탈퇴 협정안이 EU 정상회의에서 퇴짜를 맞고 어허. 또 영국 의회에서 퇴짜를 그러게요. 맞고 또 퇴짜를 맞고 이런 식으로 계속 통과가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2019년 3월에 영국 정부가 EU에 우리 지금 너무 내부에서 난리니까 조금만 더 연기해줘 이래서 연기가 됐죠. 네. 근데 또 영국 하원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탈퇴 협정안을 만들어도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하원에서 또 부결이 되고 그래서 또 연기 요청을 하고 연기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통을 겪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마침내 올해 1월이죠. 그때 이제 영국 하원도 그리고 EU도 드디어 탈퇴 협정 법안을 승낙을 해줍니다. 아하. 그래서 영국이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한 게 바로 1월 31일이죠. 네. 그런데 헤어지긴 했어. 근데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건데 이거에 대한 합의를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지난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협상한 게 바로 이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이었습니다. 네. 조금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들 사는 그런 일에 비유를 하자면요. EU 유럽연합하고 영국이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혼 조건 앞으로 어떻게 재산 나누고 어떻게 지낼지 이 조건이 합의가 안 돼서 질질 끌다가 네. 이제 합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뭐 둘이 어떻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이냐 이게 네.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죠. 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역 협정이었습니다. 예. 무관세로 교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하. 이게 만약에 관세 뭐 예전처럼 그러니까 EU 이전처럼 네. EU가 생기기 이전처럼 돌려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이제 노딜 브렉시트. 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었는데 일단은 무관세 그리고 아하. 무쿼터로 교역을 계속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하고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가장 강조하는 대목,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했다고 하는 대목이 이 부분인데요. 예. 다만 이제 단일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품이 오갈 때 통관 그리고 검역 절차 이거는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벽이 세워지기는 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다른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이동의 자유 제한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우리들이 유럽 여행 갈 때도 이제 적용되는 문제일 거예요. 영국 갔다 유럽 가려면 또 복잡한 검역 그렇죠. 절차 거쳐야 되고요. 네, 예전에는 상당히 그냥 그렇죠. 바로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될 수가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그동안 EU 회원국 다른데 뭐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90일 이상 지내려면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아하. 그거는 유럽 다른 국가 사람들도 영국으로 올 때 마찬가지예요. 와서 네. 이제 그냥 자유롭게 오가면서 일하고 뭐 공부하고
이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당장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뭐 사실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직들은요, 만약에 영국에서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뭐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를 가서도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었는데 예. 이제는 그 단일 묶인 데가 아니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가 요구하는 절차를 또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고 네. 한마디로 오가는 자유 그리고 일하는 자유, 공부하는 자유 이런 것들에 이제 제약이 당연히 생긴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EU와 영국은 합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아예 새로운 분쟁 해결 기구도 설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당분간은 조금 혼란스러운 기간이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쉽게 말하면 상품은 관세 없이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사람은 상당히 까다롭게 네. 어렵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영국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변종은 아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던데 난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사실 좀 희망이 보이나 싶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영국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네. 세상에 이게 뭐 변종 때문인지 어쩐지 아직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변종 코로나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전파력이 좀 높다고 그러니까요. 판단이 됐으니까요. 네. 어제 하루만 세상에 4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와.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 3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하루 기준으로 치면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하루 1,000명 나오면 큰일 났다 하는데 우리보다 40배가 넘네요. 네, 이건 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죠. 예.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 영국발 입국 지금 금지하고 나섰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고립되어가는 모양새라서 뭐 사재기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사실 여기 빨리 진정이 돼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볼 영화가 있다고요? 네, 이번에는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를 아, 제가 드라마입니까? 네, 하나 예. 들고 왔는데요. 예. 6부작이라서 부담 없이 요즘 이제 주말에 집콕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점심 먹고 이거 보시면 아마 저녁 드시면 될 거예요. 6부작이라서 부담 없이 보실 만한데 네. 정말 이거는 제가 친구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했던 작품이에요. 아, 예. Years and Years라는 영국 드라마인데 네. 현재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 왓챠 플레이 아실 거예요. 네, 왓챠 플레이. 네, 거기에서 우리나라 OTT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내용이 어떻길래 이렇게 임주리 기자가 강조해야 하면서 추천하는 건 처음 봤어요. 네, Years and Years.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서 유럽 경제가 붕괴된 그 이후의 상황을 그립니다. 아. 정확히는 2034년까지의 아주 가까운 미래를 그린 SF 블랙 코미디인데요. 예. 영국의 아주 평범한 한 가족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네. 너무 평범하게 사실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정치와 사회 변화로 조금씩 몰락해 가는 얘기예요. 어허. 약간은 이제 암울한 디스토피아가 펼쳐지는데 예. 이게 정말 저럴 수 있겠다 싶어서 소름이 돋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 현실감이 네, 와닿나 현실감이 봐요. 와서요. 근데 이게 그래서 브렉시트랑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네. 이 드라마가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2016년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 영국에도 난민이 쏟아져 들어오고 또 뭐 증오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득세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펼쳐지는데 예. 이걸 보면 그동안 브렉시트를 두고 영국 내에서 얼마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겠구나. 네. 이것도 좀 감이 오고 그다음에 브렉시트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영국인들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아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추천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브렉시트 자체를 다룬 다른 작품은 아니지만요. 네. 그 이후의 세계니까요. 네. 사실 영국이 그 브렉시트 한창 국민투표하기 전에 브렉시트 반대하는 여성 국회의원이 총으로 암살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었잖아요. 네. 극우 시민에게요. 상당히 내용이 흥미진진해 보이는데 한번 저도 꼭 이번 주말에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볼까요? 이번 편의 제목은 뭡니까? 중국 최고 부자 마윈도 못 피했다. 알리바바의 마윈.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네, 뭐 순위가 종종 바뀌기는 해요. 하지만 중국 최고 부자라고 하면 아마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인 마윈.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꼽힐 겁니다. 네. 근데 마윈 요즘 정말 중국 정부의 된통 두드려 맞고 있는데요. 어허.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자회사죠. 엔트 그룹의 사실상의 해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중국에서는요, 간편 결제, 디지털 결제 수단인 알리페이가 없으면 중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이 네. 알리페이가 정말 많이 쓰여요. 이게 거지들도 알리페이로 국어를 받는다고 네, 네, 그런 들었어요. 말이 있을 정도로 네네. 알리페이 정말 많이 쓰이는데 네. 바로 이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곳이 엔트그룹입니다. 아하. 엔트그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리바바의 자회사고요. 네. 근데 이 엔트그룹이 뭘로 돈을 버냐? 알리페이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굴린 돈으로 소액 대출, 보험 이런 금융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돈을 엄청 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중국 금융당국이 너네 원래 하던 결제 서비스나 제대로 해. 그러니까 알리페이나 똑바로 해. 하면서 각종 규제를 내민 겁니다. 예. 사실상 엔트그룹으로서는 진짜 돈이 되던 일이 금융업이었는데 네. 이거를 하지 말라는 통보나 다름없는 그런 말을 한 거죠. 그 마윈 정도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력 가진 인물인데 네. 아무리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중국 정부라고 해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왜 이렇게 됐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영향력 가진 인물인데 그렇게 정부가 그것도 기업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허. 지난 10월이죠. 마윈이 상하이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을 해서 정말 작정한 듯이 굳은 표정으로 연설을 했어요. 네. 정부를 겨냥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허. 중국에서는 혁신을 하려고 해도 규제가 너무 많아요. 탁상 공론으로만 일을 해요. 대형은행이 문제예요. 아니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비행장을 관리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아픈 말을 한 거죠. 네. 중국 정부에. 한마디로 중국의 경직된 관료주의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 시스템이 문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전곡을 찔렀네요. 네, 완전 너무 아픈 말을 한 거예요. 네. 이 말을 한 며칠 후에 마윈이 정부에 불려갑니다. 어. 이름은 면담이었어요. 면담하자. 네. 이래놓고 불러가지고 당연히 한 소리 했겠죠. 네. 그래서 세상에 며칠 후에 올해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 상장하기로 되어 있던 엔트그룹 상장이 무기한 연기되고 말. 네, 기사 봤어요. 네. 예. 당연히 정부의 입김이 있었겠죠. 사실 이 엔트그룹 상장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일이라서 아마도 마윈은 설마 상장 연기시키겠어 했을 수 있는데 진짜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윈뿐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란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죠. 예. 네. 마윈 뭐 거의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세계 그 굴지의 재벌로 일어선 인물인데 입지전적이잖아요. 네. 뭐 이 정도 위기 상황 충분히 대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실 마윈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네. 일단은 바짝 엎드린 상황입니다. 아하. 엔트그룹의 지분 일부를 정부에 넘기겠다고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아직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지 뭐 이렇게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엔트그룹 투자자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은 확실하고요. 네.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라든가 언론 통제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기업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할까 싶었는데 중국 정부는 그렇게 하는구나. 아하. 그렇다면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 있는 우리도 이런 뉴스는 좀 주시해서 봐야겠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네, 이제 2020년 영화로 보는 세계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 상영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소식의 제목은요. 크리스마스의 악몽 미국 내슈빌 폭발 사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 네. 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네, 크리스마스 날 새벽이었죠.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시내에서 주차돼 있던 캠핑용 차량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망한 사망자는 없었어요. 예. 3명이 부상을 당했고, 근데 주변 건물이 한 40여 채가 파손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꽤 큰 사고였던 거죠. 그럼요. 네. 용의자는 60대 IT 업계 종사자로 알려졌는데 현장에서 숨져서 범행 동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차량이 폭발하기 전에 차 안에서 대피하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왔다는 점입니다. 녹음된 음성이 계속 나왔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다치기를 원하지 않았구나. 테러가 아니었구나. 그럼 왜 그랬지? 이렇게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죠. 네. 또 폭발 장소가 미국 통신회사 AT&T 건물 인근이었어요. 예. 그래서 통신 서비스에 잠시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 점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AT&T 건물 인근 통신 서비스 차질 이게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미국 수사 당국이 지금 이제
내놓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용의자가 5G 네트워크가 시민들을 염탐하기 위한 것 이런 강박적으로 이거를 이런 음모론을 아마도 믿었을 것 같다. 예. 즉 이 5G 네트워크를 둘러싼 음모론에 빠져서 이런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음모론 좀 황당한데 5G 네트워크가 이걸 통해서 코로나가 퍼진다 이런 이런 내용 있었어요. 내용이에요. 우리한테도 예. 막 떠돌았었어요. 예. 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면 어떨까 싶기도 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거는 코로나 초기에 3월에 제가 기사 썼던 기억이 나요. 예. 동남아에서는 정확히는 중국 그 스마트폰, 중국 네. 생산 스마트폰을 화웨이. 통해서 코로나가 퍼진다. 이런 그 말이 돌 정도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사람들이 이런 걸 믿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네. 6721님 문자 주셨는데요. 5G는 대체 왜 이렇게 자꾸 음모론의 대상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주셨어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5G의 선도주자가 중국의 화웨이 그룹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화웨이와 미국 간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호주에서 제일 처음에 화웨이 5G 그 칩에 감청 장치, 정보 취득 장치가 있어서 이건 스파이웨어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금지가 됐고 네. 그러면서 상당히 이 5G를 둘러싼 논란이 심해졌잖아요. 네, 각종 논란이. 그 이제 그렇죠. 미중 무역 전쟁에 그런 것도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5G를 통해서 퍼진다고 믿을 수 있는지 네. 이건 빨리 좀 뭔가 당국과 언론과 교육이 바로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성봉 님이요. 오늘 추천한 영화 임주리 기자가 강력 추천한 영화 제목 다시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오늘 영화로 만난 세계 추천작 네. 6부작 드라마였습니다. 이어즈 앤 이어즈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어즈가 귀 이어즈가 아니고 네. 연해. 네, 네, 예. 네. 예, ear 그렇죠? 네. ears. 예.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벌써 엔딩 크레딧 나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번 주 말고요. 2020년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영화로 보는 세계에 대해서 한 줄 평 주십시오. 네. 정말 다사다난한 2020년, 다들 너무 힘들었던 2020년이었지만 그래도 연말 건강하고 복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 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덕담을 주셨네요. 새해 인사와 함께 매주 화요일에 나라박 소식을 누구보다 재미있게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해를 여는 재밌는 국제 소식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앙일보 임주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